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노력은 여기저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료비 혹은 요양비용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의료비와 관련해서 어제 발표된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 중 많은 시니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셔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해드릴 내용은 바로 시니어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 고혈압과 당뇨병에 관한 건데요.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10% 더 경감이 되게 됩니다. 즉, 이 내용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동네 의원에서 관리받게 되면 진료비를 현행 30%에서 20%더 줄여준다는 겁니다. 사실은 몇 달 전에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바로 그 내용인데요. 앞으로 늘어날 고령층이 가장 흔하게 겪게 될 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등인데 이것들은 사실 관리만 잘해주게 된다면 더 큰 질병으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등 더 큰 질환으로 발전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을 큰 병원 말고 동네 의원에서 의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해줘라. 대신 정부가 수가를 신설해서 병원에 지급을 해줄게. 이런 내용인 겁니다. 정부에서는 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할까요?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건강보험 재정 때문입니다. 모든 게 앞으로 늘어날 고령층의 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손보고 있는 것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의원에 가서 진료를 보았을 때 진료비가 큰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엄청난 이슈는 아니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지향하는 정책들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안내해드릴 소식은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이죠.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해서 개인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비급여나 선별급여 또는 상급 병실료 등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자, 이번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득 하위 30%의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을 동결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표가 바로 2024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인데요. 즉, 이 금액을 넘어가는 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다시 환급을 해주겠다, 그런 거죠. 이렇게 1분위, 2분위, 3분위 구간이 바로 소득 하위 30%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작년 본인부담 상한액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4분위부터는 물가 변동률 3.6%가 적용이 되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3분위까지는 작년 금액과 동일합니다. 정부에서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소득층은 물가 변동률을 적용시키지 않고 동결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바로 오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하여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이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 3.6%를 적용해서 인상을 한다. 즉, 작년도 본인부담 상한액과 비교해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87만원, 108만원 모두 변동 없이 같지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그러니까 장기 입원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1분위의 경우 134만원에서 138만원으로, 2에서 3분위의 경우는 168만원에서 174만원으로 다른 모든 분위와 동일한 인상률로 금액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변경되는 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과거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장기 입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재활치료를 시행하던 치료사 이력이 있다 보니까 뇌졸중, 파킨슨 등 고령의 환자분들의 발병부터 재활 과정 전반을 훤히 알고 있는데요. 5년에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뇌졸중이나 파킨슨 등으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에서 짧으면 한 달, 길어봐야 2달 정도 급성기 재활치료를 마치게 되면 퇴원을 하시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여건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외래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치료 스케줄을 잡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에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1년 혹은 2년씩 장기 입원하는 분들이 그간 상당히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입원 치료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가정이나 환자가 발생한 가정은 그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워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